대치동의 1타 강사인데요. 이 사람이 별명이 그 드라마의 색입니다. 1조 원의 남자입니다. 왜냐면 경제 부가가치가 1조 원이래요. 대단하죠? 자, 사실은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현우진이라는 300억이 넘는답니다. 왜 루프탑 펜트하우스는 비싸졌을까? 옥탑방 하면 어때요? 옥탑방 하면은 별거 없어 보여요. 차이가 뭐죠?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예요. TVN의 주말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있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희 조카가 보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이거 보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저도 봤는데 낮에 재밌습니다. 제목은 바야흐로 1타 스캔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경호 배우랑 전도연 배우가 나오는 달콤 쌉싸름 로맨 스캔들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대치동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정경호 씨가 1타 강사로 나와요. 재밌습니다. 자,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 정경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역할은 최치열이라는 대치동의 1타 강사인데요. 이 사람이 별명이 그 드라마의 색입니다. 1조 원의 남자입니다. 왜냐면 경제 부가가치가 1조 원이래요. 대단하죠?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1조 원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드라마는 알아서 보시고. 자, 사실은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현우진이라는 그 메가스터디에 있는 강사분인데요. 이분이 수학 1타 강사예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1타 강사입니다. 스탠퍼드대 수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연봉이 300억이 넘는답니다. 그 공신력 있는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작년에. 왜냐면 이분이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봉이 슬쩍 흘러나왔는데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봉의 수입도 연봉하고 비슷하대요. 교재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에 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은 연봉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답니다. 그러면은 1년에 700억은 넘게 버시고, 이렇게 번 지가 이미까지 아니라 5, 6년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1조 원이 되죠. 잘하면. 경제 유발 효과까지 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 1타 스캔들에서 이 최치열도 1조 원이라는 게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원이 된다는데, 어쨌든 이분이 실제 모델이에요. 키도 188에 크고 잘생겼죠. 87년생 중에 뭐 제일 부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합니다. 공부를 잘하신 건 맞는데 잘한다고 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대치동이 도대체 어디냐? 대치동 안 들어보신 분은 없잖아요. 대치동 이런 데입니다. 가면 뭐 아파트만 쫙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대치로 뭐 이런 데가 있죠.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법정동이죠. 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정동들이 여러 개 합쳐지면 행정동이 돼서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는 거죠. 뭐 지하철역으로 얘기하면 간단한데, 대치동을 직접적으로 지나는 지하철역은 아마 3호선 정도일 거고요. 우리가 익숙한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익숙한 건 지하철 2호선이죠. 순환역. 거기 삼성역이나 이런 데 내려서 좀 더 남쪽으로 한 서너 블록 내려가면 나옵니다. 대치동이. 근데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강남이요, 평지가 아니에요. 일부만 평지고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이 대치라는 것도 큰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지하철 한티역 있죠? 한티가 한이 순 우리말로 크다란 뜻이고 티가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티역이 있습니다. 대치동 근처에. 그러니까 언덕이 큰 언덕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긴 좀 쉽지 않아요. 여하튼 여기가 이 인근이 다 학원가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9호선 삼성중앙역 있고, 여기 선릉역, 삼성역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탄천이나 이런 데 있는데, 하천까지가 이렇게 거의 장방향으로 되는 데가 그 대치동입니다. 3호선이 지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가 중앙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죠. 이렇게 음마 아파트가 중간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개발되면 수십억이 넘을 거라죠. 부럽죠. 근데 저랑은 해당 사항 없고요. 여하튼 이렇습니다. 이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인근에 학원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위에 보면 휘문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휘문고등학교 여기나 여기부터는 대치동인데 대치동을 안 친대요. 왜냐면 이게 좀 생활권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여기나 저기나 강남 8억 분인 건 똑같은데 재밌어요. 저 안에 가면 뭐 재밌어요. 얘기 들어보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우리의 주인공 최치열은요, 강남에서도 펜트하우스에 산답니다. 수백억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산답니다. 이런 경치를 보고 있겠죠.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 정도는 여기 살아야지. 펜트하우스 하면 아마 그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데를 모델로 한 것 같아요. 강남에 펜트하우스들이 많죠. 자, 그럼 펜트하우스들이 진짜 저런데, 이 최치열 씨였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 모델이 있다고 했죠. 현우진 씨라고. 거의 한 90% 이상 실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현우진 씨도 1타 강사를 해서 번 돈으로 펜트하우스에 사느냐? 삽니다. 이분이 한 2, 3년 전에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하는 여기에 펜트하우스를 구입을 했대요. 간단하게 금액은 대충 300억이 넘었답니다. 그렇죠?
자기 1년 연봉 정도 넣었죠. 우리들이 보통 서울에 집을 사면 PIR이라 그래서 보통 사람 평균 연봉 곱하기 몇 년치 하면 나오는데 요새 PIR이 20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일 비싼 집을 산데도 자기 연봉 1년치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저것만 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시니까 이 미술에도 조예가 있나 봐요. 쿠사마 아이오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이 있습니다. 일본 여성 작가분이 계신데 작품 4점을 119억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300 몇십억, 300억 이상, 120억, 가뿐하게 420억 넘는 돈을 한 방에 질렀습니다. 이 쿠사마 아이오이라는 분은 현대 미술의 거장이세요. 이런 호방에다가 이런 땡땡땡 제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땡땡땡 무늬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패턴들이 있죠.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미 92살이세요. 현대미술의 거장이신데 테라스 펜트하우스가 부유 중에서 인기몰인데요. 자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23년 2월 22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사예요. 보면은 이게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억 300억대도 완판된다. 비싸도 잘 팔린다. 요새 집값 빠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펜트하우스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 있는 분들은 200~300억 정도 우스운 거예요. 막 지르고 있답니다. 저 가격이 안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급 테라스 펜트하우스 인기가 매섭다. 주로 부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 특성상 시장에 영향이 없다. 차별화된 상품성과 희소성으로 더욱 가치가 높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원 베일리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가 100억에 거래됐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쏘쏘한 평범한 그런 펜트하우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펜트하우스 하면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부의 상징으로 알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펜트하우스 하면 익숙해요. 자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신데렐라, 소공녀, 길라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신데렐라, 소공녀, 길라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분이 펜트하우스에 살았어요. 원래 펜트하우스가 부속 건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중세 프랑스어로 뭐냐면 옥상 위에 원래는 집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방을 만든 거예요.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옥탑방이에요. 한국말로 옥탑방. 원래는 하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박받는 사람은 하인들이 살았고요. 그래서 잘 보면 신데렐라도 그 옥탑방에 살아요. 그 부엌방에. 그리고 소공녀 세라도 옥탑방에 이제 자기 재산 막 다 뺏기고 옥탑방에 살잖아요. 길라임식도 옥탑방에 살아요. 펜트하우스에. 그래서 펜트하우스가 왜 부속 건물이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슬로프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제 아마 하인이었겠죠. 자기가 이제 맨날 그 주인님한테 지근거리 있어야 되니까 저 집 앞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막 짜냈겠죠. 이거 소설입니다. 근데 대충 맞아요. 짜냈겠죠. 왜냐면은 그때 하인이라고 하면은 지체가 낮지만 현대로 보면은 기술자들이에요. 전문가들. 왜냐면 영주님이나 귀족을 섬겨야 되니까 막 머리를 짜낸 거예요. 우리 백작 마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방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막 설계를 한 겠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살짝 리모델링하면 여기에 요만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그래서 경사를 계단식으로 만들면 그게 거기가 펜트하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 옥탑방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한국말로 옥탑방이지만 부속 건물. 자, 그게 세월이 흘러서 1923년이 되면 뉴욕 플라자 호텔에요. 여기에 펜트하우스가 현대적인 우리가 아는 의미의 펜트하우스는 부자가 사는 그 의미의 펜트하우스가 생깁니다. 플라자 호텔은 아시죠? 혹시 경제 관심 있거나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라자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호텔인데 여기서 미국이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엔화를 절상시켰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당시 일본이 지금처럼 골골될 때가 아니고 수출을 잘했으니까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너희 수출하지 마. 근데 자유주의고 자본주의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 물건을 비싸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의미로 엔화를 비싸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달러화로 했을 때도 일본 물건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막으려고 했죠. 그것을 강제로 합의한 게 G7 국가들 다 모아서 합의해버린 게 뉴욕 플라자 호텔이었는데요. 여하튼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녹색 부분이요. 여기가 센트럴 파크예요. 그 유명한. 여기 57가 정도 될 거거든요. 맨하튼은 이제 스트릿이 그러니까 길이 1번부터 아마 200 몇십 번까지 있을 겁니다. 쭉 끝까지 있는데요. 그 57가인가 9가쯤 가면은 여기서부터 센트럴 파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길가에 이렇게 플라자 호텔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남향 북향 되게 따지는데 얘네들은 그렇게는 안 따져요. 그 플라자 호텔은 약간 북향에 가깝거든요. 어쨌든 그 센트럴 파크를 보니까 아주 뷰가 좋은 겁니다. 그 여기서 처음에 현대적 의미의 펜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하우스 뭐 그런 다른 말로 루프탑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거
뭡니까 요새는 탑 오브 더 락이라고. 탑 오브 더 락. 락펠러 센터라고 아시죠? 그 맨하탄 가면 있습니다. 락펠러가 만든 아주 높은 빌딩인데 거기에 보면 이 루프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맨하탄의 스카이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면은 놀랍습니다. 꼭 한번 가서 보세요. 멋있습니다. 아주 가면은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고 쫙 올라가거든요. 끝까지 가면 멋있고요. 돈은 내셔야 되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일출 일모를 보거나 새해나 연말에 그러면은 못 갑니다. 여기는 거의 그때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하여튼 한산할 때 가셔도 얼마든지 멋있으니까 정말 멋있어요. 여기 쫙 보입니다. 이렇게 저기 저 건너편 아마 브루클린이나 그쪽일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사방이 다 이렇게 탁 트여 있으니까요. 탑 오브 더 락이라는 락플러 센터도 자 이런 펜트하우스의 굳이 말하면 일종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펜트하우스는 신데렐라 소공녀 길라임이 돈이 없을 때 살던 데였어요. 실제로 진짜입니다. 제가 웃기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그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인들이 살던 데였는데 아니 그런데 왜 루프탑 펜트하우스는 비싸졌을까? 왜 비싸졌을까요? 왜 비싸졌을까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펜트하우스 루프탑 하면 되게 이서빌리티가 있어 보이죠. 근데 옥탑방 하면 어때요? 옥탑방 하면은 별거 없어 보여요. 차이가 뭐죠? 엘리베이터예요. 자 이런 피라미드 같은 엘리베이터 없죠. 그러니까 위에 살라 그러면 싫죠. 내가 직장인이고 그런데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옥탑방도 마찬가지인데 플라자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죠. 1923년대 있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9세기 1800년대 이미 개발이 돼요. 중반 넘어서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록펠러 센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간다니까요.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근데 엘리베이터 누가 만드는지 찾아봤더니 기록상으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기원전에 있었어요. 누구냐? 지중해 유명한 옛날에 그리스시의 그 철학자면서 발명가 아르키메데스. 이 영감이 또 나옵니다. 이분 굉장히 온갖 걸 발명한 분인데 이 엘리베이터도 발명하셨어요. 기록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비르투스라는 로마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걸 했어요라고 그 당시에 논문 비슷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연히 기록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3세기에 엘리베이터 이런 식의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끈을 당겨서 하는 이게 아주 단단한 끈으로 하는 작동이 됐답니다. 근데 물론 안 썼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인들 귀족들이나 약간 썼겠죠. 아주 특수한 용도로 안 썼겠죠. 근데 계단으로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보편화가 되고 현대식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는 누가 개발을 했느냐? 바로 엘리샤 오티스인데 영어로 일라이자 오티스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엘리사 오티스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익숙하죠? 오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가끔 OTIS라고 적혀있는 그거 있죠? 그 오티스 맞습니다. 이분이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발명했어요. 어떻게 발명했냐면 처음에는 자동식은 아니었는데 수동식으로 처음에 발명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는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 승강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왜 안 썼냐면 제일 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결국에는 승강기라는 거 뭡니까? 이게 끈으로 당기는 구조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도르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힘이 파워가 굉장히 세고 전자식일 뿐이지 그 도르래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강한 끈으로 철근 끈으로 쫙 당기는 건데 그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가 안 됐던 건데 이분이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오티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이제 개발한 건 1851년 정도인데 51년도 정도인데 이거를 발표를 해요. 어디서? 그 엑스포입니다. 만국 박람회 뉴욕 엑스포에서 1854년도에 이게 발표하는 게 이제 신문의 사파예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끈이 끊어진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끈을 끊어요. 조수가. 근데 탁 멈춥니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여기 놀라는 모습 보이십니까? 엄청난 그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자 오티스가 이렇게 회사 설립까지 했죠. 그래서 현대식의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하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걸리게 개발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그 회사까지 만들고 굉장히 성공을 하고 부자가 돼요. 근데 여담이긴 한데요. 사실은 여기 바닥까지 떨어졌대요. 처음에 바닥까지는 떨어졌는데 쿵 하지는 않아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뭐냐면 조선호텔에 지금 현 조선호텔이고 당신 조선 철도호텔이었는데 1914년도에 한국 최초 엘리베이터가 여기 지금의 조선호텔에 들어갔는데요. 그걸 오티스가 만든 회사인 오티스에서 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오티스라는 회사는요 지금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엘리베이터 회사고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 수도 있어요.
OTIS, 오티스 치시면은 나옵니다.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주가는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예, 배당도 주고. 여하튼간에 오티스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안전장치 하나를 개발함으로 해서요. 자, 오티스가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최치열이 사는 이 루프탑도 없었겠죠. 어제 우리 조카가 일타 스캔들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되게 재밌게 보길래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루프탑이랑 펜트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